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변절자의 교과서인 뛰어난 제다이였으나 훗날 제국군의 총사령관 다스베이더가 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능가하는 변절계의 전설의 레전드인 신숙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사의 충절의 화신이라면 단심가로 자신이 죽더라도 고려에 대한 충심은 영원함을 말한 정몽주가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변절의 화신을 꼽자면 단연 신숙주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신숙주의 자는 범홍으로 전라도 나주군 출신이며 신숙주의 생가는 지금도 전라도 나주 금안마을에 있으며 유명한 명소라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도읍인 한양으로 올라왔고 어릴 적부터 유난히 총명했다 합니다. 그는 윤회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윤회는 정도전의 문인으로 고려시대 최고의 대학자였던 목은 이색의 학통을 잇는 학자였습니다. 신숙주는 21세의 나이로 과거시험에 급제합니다. 그는 신사시험에서 서울 장원을 차지하고 문과에도 급제하였으며 몇몇 보직들을 거친 후 지편전에서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우는 성산문, 박팽년 등과 훈민정음 연구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는 성실하고 지독한 학구열과 독서광으로 유명했는데요. 세종대왕의 위인전에서 꼭 나오는 일화인 밤에 지편전에서 책을 읽다가 잠이 든 신하를 보고 용포를 손수 덮어준 일화의 주인공이 바로 신숙주로 알려져 있죠. 지편전은 세종이 총애하던 조직으로 당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인 집단이었습니다. 신숙주는 특히 언어에 해박했는데요. 그는 중국어와 일본어, 여진어, 몽골어 등 무려 7개국의 언어를 구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은 당연히 외국과의 외교에서 중책을 맡게 했는데요. 그는 일본에 통신사로 파견되기도 했고 거기서도 뛰어난 학자로서 많은 이들과 교류하며 시를 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명나라의 사신을 응대하는 업무도 맡았었는데요. 당시 명나라는 조선에게 가장 중요한 나라로서 명나라 사신을 응대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숙주는 명나라 사신 애겸을 응대했고 애겸은 학식은 뛰어났지만 오만한 인물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신숙주의 시문에 놀라워하며 그와 의형제를 맺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애겸은 신숙주에게 동방거벽, 동방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란 찬사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신숙주는 뛰어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성실하고 학구열이 높은 사람이었으며 세종이 총애하고 아끼던 지편전 학자들 중에서도 높은 평가와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또 국가를 위해 외교적 능력을 발휘하며 공헌을 하기도 했죠. 그런 만큼 세종에 이어 문종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세종과 문종에게 직접 후사를 잘 보좌해줄 것을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이 2년 만에 병으로 죽자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후 신숙주는 운명과도 같은 역사적 인물인 수양대군, 훗날 세조로 불리게 되는 그와 만나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야심에 국가적 존경과 인품을 갖추고 선왕들의 사랑을 받은 지편전 출신의 학자들을 포섭하는 것은 그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큰 존경을 받는 지편전의 학자들을 끌어들인다면 그의 야망에 정당성과 실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드디어 1453년 세조는 가슴속에 품었던 야심을 실현시켜 계유정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김종서, 황보인, 이양, 조국관 등을 제거하고 반정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계유정난의 중심 브레인들은 한명회와 걸람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직접적으로 계유정난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공신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은 신숙주나 다른 지편전 학자들이 공신의 대우를 받은 것은 이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양대군은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 단종을 압박하여 사실상 모든 것을 장악하고 1455년 마침내 그가 바라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모양새는 왕위를 물려주는 선위의 형태였지만 이는 명백히 압력에 의한 강탈이었습니다. 신숙주는 수양대군 시대에 대제하게 되었고 그를 지지하고 섬김으로써 출세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세종과 문종에게 큰 총애를 받은 신하들인 성산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등은 권력을 강탈당한 단종의 보기를 꾀하고 적절한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456년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맡는 자리에서 세조와 그 신복들을 제거할 계획을 꾸몄지만 김질, 정창손의 밀고로 이들은 이를 그르치고 잡히게 됩니다. 성산문과 박팽년 등은 처참한 고문을 받았고 세조는 너희들이 굴복하고 자신을 왕으로 섬긴다면 그걸로 끝내겠다 하지만 모두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세조를 조롱하다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성원은 본인의 집에서 자결합니다. 이들을 사육신이라 부르며 오늘날에도 충절을 지킨 사나이들로서 서울 동작구에 이들의 묘인 사육신묘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후 상황으로 물러난 단종도 이 사건에 관계하였다 하여 노산군으로 강등 후 귀양을 보내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를 서인으로 삼고 세조의 아우 금성대군 역시 귀양을 보냅니다. 금성대군은 다시 한번 단종의 복위를 위해 경문을 돌려 군사를 일으키려 했지만 곧 밀고되어 잡혔고 노산군이 된 단종은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이때 신숙주는 조정의 의견을 모아 강력하게 금성대군과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왕의 조카와 왕의 동생이었던 단종과 금성대군은 죽게 됩니다. 신숙주는 세종과 문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고 두 임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단종을 보좌해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 임금의 청을 거절하고 세조에게 충성을 맹세했으며 두 임금이 부탁한 왕을 오히려 죽이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성산문은 단종의 복위 거사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신숙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훈민정음 창제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외교와 정치적으로도 큰 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성종 때에 들어 조선에는 대의명분에 입각한 살인파가 등장하면서 반정의 공신들을 훈급하로 배척했고 후에 살인파들은 사육신과 생육신의 용어를 만들고 사육신의 성산문, 박팽년 등을 충절을 지킨 신하의 표상으로 만들고 신숙주는 기회주의자의 배신에 능한 변절자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은 명분과 충절을 택했고 신숙주는 현실과 결과를 중요시했습니다. 신숙주를 후대가 평가하기에 그가 많은 총애를 받았던 선왕들의 유언을 무시하고 반란 세력에 협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명분에 입각한 동료들을 따르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허나 집현전 학자들 중 세조를 따른 사람들은 신숙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의 신숙주는 대표적인 변절의 아이콘이 되었고 충절을 지킨 사육신은 영웅으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허나 희한한 것은 신숙주에 대한 당대의 평가는 세조 때가 아니라도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성종실록에서 그에 대한 평가는 그를 찬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대의 녹두나물이었던 이 이름이 숙주나물로 바뀐 것은 쉽게 갈색되고 상하는 특징을 신숙주에 빗대어 숙주나물로 불리게 되었다는 아무 근거 없는 낭설이나 그의 부인이 그의 배신으로 인해 자결했다고 하는 설 역시 확실한 팩트가 아닌 낭설입니다. 이렇듯 근거 없는 낭설까지 만들며 후세의 그에 대한 평가나 대중의 이미지는 변절자, 배신자의 이미지만을 부각시킵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신숙주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역사를 왜곡했다며 신숙주의 후손인 고령 신씨들이 고소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뛰어난 실력과 명성,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종과 문종, 단종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고 세조의 남자가 된 것 때문에 그는 현 시대에도 그의 업적보다는 배신자와 변절자란 얘기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신숙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이 변절과 배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반란이란 언제든지 정당화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능력 자체는 정말 대단한 인재였기에 그가 선왕들의 유지에 따라 단종을 보필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미 단종의 주변에는 김종서를 필두로 한 권신들이 권력을 장악했기에 신숙주가 세조에게 중용받은 것처럼 크게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또한 단순하게 세조의 힘에 순응한 것이 아니라 단종을 죽이자며 직접 앞장섰던 일은 여러모로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 사관이었던 김태경의 한사경에서는 신숙주는 단종에 비었던 정순왕후를 노비로 달라고 세조에게 요청해 한때 주군으로 모셨던 왕의 부인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린 조카를 비정하게 살해한 세조조차도 차마 이 요구만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100% 정확한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출중한 능력과는 반대로 그의 인품 부분에서는 배신자나 변절자를 넘어 사이코라고 해도 무방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뛰어난 인재였고 당대 최고의 외교관이며 재상이었지만 후대의 변절의 화신이 된 사나이 신숙주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